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이 야속합니다. 마치 높은 하늘의 구름처럼 무심하게 가는 것이 세월 같아요. 올 초에 머리 염색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한참을 잘 견뎠습니다. 하얀 백발이 나름 멋도 있는 듯하고 가끔 보는 일들도 멋지다고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에 염색을 하지 않고 백발로 다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얼굴에 주름이 또한 가득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얀 머리가 더 멋지다느니 나이 들고 자연스러운 거니 신경 쓰지 말라느니 하는 말이 모두 그냥 하는 빈말이었던 겁니다. 영혼 없이 하는 말, 진실성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피곤함을 느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또 다른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회령포.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것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 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대로 나 서 있고
회롱포라고 하는 이 노래가 왠지 한이 서린 듯한 곡이라서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잘못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이런저런 여러 가수들이 불렀었기 때문에 제가 원곡자가 누군지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강민주라는 가수가 원곡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프닝 곡으로 회룡포 잘 들었고요. 지난달 느지막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단풍을 보려고 멀리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다녀왔더랬습니다. 강천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이름이 알려진 산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멋진 그 인공폭포와 현수교가 유명한 산이기도 하죠. 거기를 가기로 해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고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니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매우 차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졌기 때문에 바짝 옷을 단단히 준비해서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국립공원이나 사찰에 가면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무료 입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나이를 먹었다는 서글픔이 뒤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숲사랑 지도원이라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만 어쨌거나 입장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조금 걸어 들어가니 웅장한 폭포가 나타납니다. 인공폭포인데요. 이름은 병풍폭포랍니다. 커다란 바위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폭포 아래 하천물을 끌어올려 흘려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하여간 웅장하고 참 멋진 풍경입니다. 거기서 잠시 인증샷을 남기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합니다. 초입부터 가파른 길이 이어집니다. 잠시도 평탄한 길을 내어주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 올랐던 코스는 이 코스가 아니고 한참을 돌아서 형제봉 갈림길로 하산하는 코스였었지요. 이번 산행은 그보다 좀 더 짧게 하기로 하고 정상에 올랐다가 바로 하산하는 코스로 잡았던 겁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바람이 차고 계곡으로 숨어들면 후끈 연기가 달아오르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물기 빠진 나뭇잎만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마지막 가는 계절의 끝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죠. 자, 오늘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시에 대한 사랑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계시는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시가 너무 좋아서 시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큰 시인이 아닐까 합니다. 시집의 제호를 뜨거운 채색이라고 하셨네요. 정순희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집 제호에서부터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다소 요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집 이름입니다. 정순희 시인은 제가 글보문학회를 이끌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함께 힘을 보태주곤 했던 시인이십니다. 다정다감하고 사려 깊은 시인이셨죠. 그 속에서 시의 깊이가 남다르게 다가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시집을 보니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이고요. 2부는 사계의 멜로디, 3부는 시 밖에서 시를 보다, 4부는 무한 반복의 기도, 5부는 나무가 바람에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의 대표시로 되어 있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의 대표시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 정순이. 고향이 있는 사람은 여름밤 시냇가 강변에서 엄마가 벗어놓은 겉옷을 덮고 밤하늘을 보는 것이지요. 엄마의 옷은 너무나도 포근해서 찬물로 식힌 어린 몸에는 솜니불보다 따뜻했지요. 여기저기 별자리를 찾다가 별들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요. 엄마가 목욕을 마치고 가만가만 나를 흔드시지요. 눈을 떴을 때 밤하늘은 온통 별밭.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또 없었어요.
별은 빛나고 엄마의 옷은 더없이 따뜻하니 세상 행복을 전부 품에 안는 것. 고향이 있는 사람은 여름밤 시냇가 강변에서 엄마가 벗어놓은 겉옷을 덮고 밤하늘을 보는 마음이지요. 가만히 읽으면서 어릴 적 저의 고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 그 고향에서 참 많은 것을 추억 속에 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마에 대한 추억이겠는데요. 시를 읽으며 따스한 엄마의 품이 느껴집니다. 저야 엄마의 품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만 엄마 품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 깊이 이런 그리움 하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한참 들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엄마의 품을 느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는 시인이 그리워하는 엄마의 품이 밤하늘 별이 되어 쏟아져 내립니다. 수많은 밤하늘 별을 가슴에 안고 엄마의 말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냥 존재만으로도 든든했던 엄마.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운 것이 엄마인가 봅니다. 노래 듣습니다. 이혜미 넝굴째 굴러온 당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을 사랑해. 온 세상이 변해도 나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굴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한두 잃은 나에게 등불이 돼준 당신.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사람아. 나를 데려가주오. 당신 곁에 영원히 내 손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 최고로 만들 때까지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굴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을 사랑해. 온 세상이 변해도 나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굴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한두 잃은 나에게 등불이 돼준 당신.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사람아. 나를 데려가주오. 당신 곁에 영원히 내 손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 최고로 만들 때까지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넝굴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넝굴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강천산 산행에서 시작부터 계속 가파른 오름으로 숨이 턱에 차올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형님들이 앞장서서 쉼없이 치고 오르시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깃대봉을 거쳐 정상인 왕자봉을 올랐다가 현수교로 하산하는 코스였는데요. 제법 힘이 드는 코스더라고요. 갑자기 내려간 기온 탓으로 배는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천산 하면 단풍이 아름다운 산인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단풍이 한물 갔더라고요. 몇 군데 남아있기는 해도 단풍 색깔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산행의 맛은 오르고 내리는 데 있는 것이기에 단풍의 아쉬움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니 어느새 깃대봉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불던지 깃대봉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산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산행뿐이겠습니까만 무리하지 않는 산행이라야 오래도록 기억 속에 즐거움으로 남겠지요. 자, 여기서 정순이 시인의 시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에 있는 시인데요. 우포늪 겨울철새의 자존심이라는 시입니다. 우포늪 겨울철새의 자존심, 정순이. 투박한 부리로 겨울을 쪼며 일용할 먹이를 물어 올려도 나눔의 행복을 아는 물빛 영혼. 가증스런 인간의 손으로 희롱하듯 던지지 마라. 놀려대는 먹이는 사양한다. 구걸하듯 춤추는 갈매기는 싫다. 내 옆구리에 달린 날개가 갈매기 닮은 것도 부끄럽다. 때를 지어 힘겹게 비행하며 철저히 지키는 질서와 규율. 꽁꽁 언 저수지의 가장자리부터 온 마음이 서서히 녹아들면 또 한 번의 이별을 준비하지. 머무름의 마지막이 와도 새우과자 따윈 필요 없다. 두꺼운 얼음을 깨는 부리에 넘치도록 피가 흘러도 우리 방식대로 먹이를 구한다. 안일과 과욕은 금물이다. 우포늪 겨울철새에 비추어 본 시를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본성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험한 세상의 굴레 속에서도 단단한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동여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인님의 자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포늪의 철새들은 제자리를 찾았겠지요. 겨울 모퉁이에서 다투지 말고 나누고 보듬으며 이 겨울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용임 헐헐헐. 서른도 사랑이 이런 건가요?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부질없어 비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할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버려라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사랑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것이어서 쓰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녹이 슬어서 느슨해집니다. 배고픔이 아닌 시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끄적거립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것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볼에 대인 것 같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만큼 시인은 마음이 여립니다. 요즘도 가끔 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를 잘 쓰느니 못 쓰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쓴다는 기준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답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잘난 척하고 시를 잘 쓰네 못 쓰네 입방아를 찢습니다. 시는 그것을 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순이 시인의 시집 뜨거운 채색 3부에 있는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시 밖에서 시를 보다라는 시네요. 시 밖에서 시를 보다. 정순이. 끝이 보이지 않는 넓디 넓은 인터넷 시밭에서 냉이 향처럼 깔끔한 시구 만나면 정성 가득한 밥상 앞에 앉은 듯 즐겁다. 맛있는 시상 차려내는 그의 삶을 어느새 슬며시 들여다보는 나를 또 다른 내가 세밀하게 살핀다. 이 시의 요리사 보고 싶지 않은가? 그 레시피 배우고 싶지 않은가? 양념으로 술술 요술을 부릴지도 모르지. 가벼운 술바람이 어느 순간에 오히려 그의 상념이 뚜렷해질지도 몰라. 탐나는 마술 요리 완성해내는 그 향기 깊은 영혼 위에 내 영혼을 슬며시 얹어본다.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눈으로 희망에 창유될 그 맑은 마음을 그리며. 이 시를 읽으면 시에 대한 시인의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시를 접하곤 눈에 드는 시어를 발견하고 그 신선함에 들떴던 마음을 볼 수 있네요. 그것을 통하여 내 시를 관찰하고 한 계단 올라가는 기회를 삼으려는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시인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배울 것이 있으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품넓은 시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의 합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기를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자기 시에 대한 애착심이 큰 만큼 누군가 지적질을 하면 울그락불그락하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던 사람들, 결국에는 그것을 빌미로 문학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는지요. 다만 내 것과 비교하여 내 실력을 키우는 일일 뿐인데 말입니다. 알량한 마음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를 잘 쓴다니까 정말 잘 쓰는 줄 아나 본데요. 다들 거기서 거기라는 것만 알았으면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정민, 내 거 해줘요. 내 사랑 어서 와요 내 사랑 사랑의 별에서
스쳐가지만 내 사랑 어서 와요 내 사랑 사랑의 별에서 온 그대 여기에 내 맘에 잘 오셨어요 영원토록 내거 해줘요 그대와 무슨 인연이 길래 애타게 그리워하고 얼마나 찡한 인연이 길래 보고파 눈물 짓나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만난답니다 내 사랑 어서 와요 내 사랑 사랑의 별에서 온 그대 여기에 내 맘에 잘 오셨어요 영원토록 내거 해줘요 내 사랑 눈물 나는 내 사랑 고마워 내게로 와줘서 여기에 내 맘에 잘 오셨어요 영원토록 내거 해줘요 영원토록 내거 해줘요 정상인 왕자봉을 오르고 찬바람을 피하여 부지런히 하산을 서두릅니다. 드디어 현수교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좁은 현수교 위로 빼곡히 오가는 사람들. 중간에 서서 사진 찍는다고 좁은 다리는 자꾸만 정체가 됩니다. 중간쯤 와서 잠시 무심하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흔들림까지 이건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늘만 바라보고 건너갔습니다. 완전 쫄았던 거지요. 많은 출렁다리를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아찔했던 기억을 생각하며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사부에 있는 시인데요. 무한 반복의 기도라는 시네요. 잠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무한 반복의 기도 정순희 또 새해를 맞으며 물오르는 나무같이 잘 닦은 면경알같이 비개인 오후같이 폭폭 삶아 잘 드는 볕에 바짝 말린 빨래같이 싱싱하고 싱싱하여 투명하고 투명하여 맑아서 푸르러서 삶의 향기 절로 깨끗하여 환희의 소리 드높아지기를 웃음소리 그치지 않기를 명징하게 살게 되기를 이번에는 진짜 빛나는 새해가 되기를 해마다 우리는 해가 바뀌면 새해 아침에 하는 신년 기도 속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마음속 간절한 희망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희미하게 무너져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거죠. 방금 읽어드린 무한반복의 기도라는 시도 시인의 그런 소망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합니다. 세태에 찌들어 잊혀져가는 자아를 스스로 정화시키려 노력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노래 듣습니다. 신유 시계바늘. 사는
세상에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노토르스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고 무사히 땅을 밟게 되었을 때 포근하게 느껴지는 안도감, 엄습해오는 시간의 쫓김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젠 두려움이 먼저 앞장섭니다. 이리저리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무사히 현수교를 건너고 나서 구 잠근 폭포를 찾아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을 합니다. 계획했던 산행의 마무리를 알뜰히 해야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여길 오겠는지요. 강천사도 들러 경내를 돌아보고 대웅전에도 들릅니다. 간간히 남아있는 단풍을 보며 아쉬움 남은 계절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자꾸만 눈에 담습니다. 휴일이라 그런지 강천산 계곡에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득 메워 흘러가는 사람들 흐름이 각각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오부에 실려있는 시인데요. 나무가 바람에게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바람에게 나는 늘 작게 서 있었어요. 누구에게 선뜻 다가서지도 못했고 쉽게 말을 걸지도 못했지요. 외로워도 그저 혼자 울기만 했고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려니 참아야 하는 것이 내 몫이라 생각했죠. 당신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처음엔 바람인 줄 몰랐어요. 포근했거든요. 참으로 따스했어요. 우리 인연 영원하자며 내 머리를 쓸어줄 때 눈물 나게 고맙고 좋았어요. 아니었나 봐요. 작게 서 있는 나를 재미삼아 흔들어 본 건가 봐요.
외로움이 너무도 깊어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였어요. 슬프네요. 어리석은 내가 밉네요. 더는 작은 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늘 다른 나무만 쓰다듬네요. 잠시나마 날 흔들었던 거 후회라도 하는 건가요? 내 시선을 피하기만 하는 당신, 바람이었네요. 그냥 한번 흔들어 본 건데 쉽게 흔들리니 맥이 빠진 거죠. 실없는 바람임을 진작 깨닫지 못했으니 더 괴롭죠. 어리석은 나무와 가벼운 바람의 교감. 이제 그만두자고 당신은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 말할 필요도 없이 은근슬쩍 끝내자는 심산인 거죠? 그냥 흔들어 봤듯이 그냥 슬쩍 빠지겠다는 당신의 속셈 그대로 다 보이는걸요. 아프네요. 쉽게 우습게 보인 내가 잘못이죠. 바람은 흔적도 없이 또 다른 나무를 흔들 텐데 다만 대책 없이 넘어간 건가요? 나만 대책 없이 넘어간 건가요? 나는 참 못나고 연약한 나무였네요. 다시 나는 외로움에 빠져 작게 서 있네요. 읽어내리는 내내 가슴이 아립니다. 아무리 키 작은 나무라도 그냥 건드려 본 게 아니겠지요. 어쩌면 나무와 바람의 관계는 애매한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괜시리 흔들어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바람의 입장에서 보면 늘 나무의 곁에서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라는 속성 때문에 늘 나무에게 미안했겠지요. 이 시를 통하여 시인의 고운 심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나무의 시선으로 바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바람을 미워하면서도 조용히 관망하던 나무, 그 바람을 이해하려는 투정 섞인 원망의 이야기도 곱게 예쁘게 느껴집니다.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을 바람이 나무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무척 미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손 꼭 잡아줄 것 같습니다. 좋은 시 잘 감상했습니다. 여기서 정순이 시인의 시집 뜨거운 채색에 있는 시인의 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가을이다. 암이란 고개를 넘으면서 첫 시집을 냈는데 그 첫째가 벌써 8살이다. 통증이 암보다 100배는 더했던 대상포진, 지옥문 입구까지 날 끌고 갔던 그 녀석을 달래면서 두 번째 시집을 엮는다. 터울이 참 길다. 아프고 위험한 일을 겪고서야 결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보다. 고비고비 함께 넘느라 고생하신 분들과 시집 내라고 창작 지원금을 주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가을, 정순희. 시집 뜨거운 채색을 발간하며 그 속에 담긴 시인의 마음을 담은 내용인데요. 읽어드린 내용에서 보듯이 정순희 시인의 많이 아팠던 거 봅니다. 병마와 싸우며 스스로를 이겨내려는 힘을 시를 쓰는 것에서 찾았던가 보네요. 시집에서 느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잊으시고 시 속에서 시를 쓰며 늘 밝고 희망찬 날을 만들며 사시길 응원합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모든 자연물들은 내년을 준비하면서 입어쓰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때 묻은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듯 훌훌 털어버리고 나무가 꽃눈을 만들듯 우리도 새로운 삶의 가치를 하나씩 간직했으면 합니다. 오늘 정순희 시인의 시집 뜨거운 채색이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연자 10분 내로 김호중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믿어줄게요
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보라 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은 나만의 남자, 나는 당신의 여자. 언제나 멋진 당신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